자, 오늘은 로그 필수 예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로그의 성질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선생님이랑 필수 예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페이지는 36페이지 필수 예제 3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의 1번 문제가 로그 3의 27 루트 3의 값을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로그를 표현을 하려면 선생님이 분명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무리수인 지수에서 로그를 사용하는 거지. 그치? 이해는 되지? 무리수인 지수가 아닐 때는 로그를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유리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유리수냐 무리수냐는 어떻게 보고 판단하라고 했냐면 밑을 같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보고 판단하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 숫자의 의미가 뭐죠? 밑이 3인 수고 그 거듭 제곱의 결과가 27 루트 3이 되는 이 지수를 말하는 거죠. 맞죠? 네. 그러면 너를 선생님이 3의 거듭 제곱수로 표현할 수 있으면 얘는 유리수인 거고 얘가 3의 거듭 제곱수로 표현이 안 되면 무리수인 거니까 로그를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27은 3의 세제곱으로 바꿀 수 있는 수죠. 그 다음에 루트 3은 3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예요. 따라서 얘는 3의 세제곱 곱하기 3의 2분의 1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수 법칙 때문에 3의 2분의 7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다 라는 걸 확인했죠? 따라서 이 로그의 값은 얼마가 되더라? 지수니까 2분의 7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잖아. 배운 걸 써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오는 것이 물론 맞지만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 로그의 성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지? 네. 이제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과정대로 오는 게 맞지만 로그의 성질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다. 그게 맞겠죠? 따라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진수 부분을 다시 표현할게요. 조금 전 숫자로 다시 표현해 보면 3의 2분의 7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똑같이, 그지? 맞아, 틀려. 맞잖아. 여기 27 루트 3이 3의 2분의 7제곱 표현이 된단 말이야. 그럼 선생님이 분명히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만 로그 3의 3의 2분의 7제곱이라는 수를 거듭 제곱했기 때문에 로그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곱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해요? 네. 네. 지수끼리 곱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 로그 3의 3이라는 숫자는 지수로 말하면 1이죠. 네. 밑과 진수가 같아졌으니까 1일 거 아니야.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2분의 7이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이제.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로그의 성질이 이런 거 있잖아. 로그 A의 B의 N제곱은 로그 A의 B라는 지수 부분에 N제곱을 거듭 제곱한 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지수 법칙에서 이 N을 곱하는 걸로 인식을 하자 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증명도 다 됐고 그걸 지금 이용해서 풀어보면 2분의 7이라는 값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일까요? 네, 좋아요. 그러면 보기 2번도 우리가 필수 예제 3번의 2번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다 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건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 4번의 1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 7의 25 더하기 2 로그 7의 5분의 1 계산해봐.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똑같은 설명을 했지만 로그가 더해졌다라는 것의 의미는 곱했다는 얘기겠죠. 어떤 수를? 밑이 같은 수를 곱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진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진수. 진수의 곱으로 계산할 거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어? 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로그 7의 25의 진수는 얼마야? 25가 진수죠. 네. 뒤에 있는 2 로그 7의 5분의 1의 진수는 얼마예요? 5분의 1.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야.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수법칙을 우리가 계산하지 않고 그냥 지수법칙 이용해서 그냥 곱셈으로만 표현한 거지 표현해놓은 숫자지 실제 값을 계산하진 않았잖아. 그럼 실제 값을 계산하려면 5분의 1의 제곱으로 표현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다시 선생님이 우리 지수법칙 조금 전에 보여줬는데 A의 B의 n제곱의 진수는 뭐야? 진수는 B의 n제곱이 진수라고. 네. 근데 이걸 계산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걸 계산하기 전에 우리가 지수법칙 때문에 로그 A의 B와 n을 곱셈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이지. 아. 실제 진수를 계산하려면 이 n을 다시 거듭제곱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진수를 찾으려면 제곱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2가 제곱이란 뜻이니까.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돼요. 따라서 진수는 얼마가 돼야 돼? 25. 25분의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로그를 더하려면 밑이 같은 수끼리 곱한 건데 그 밑이 같은 수끼리 곱했을 때 로그의 합이 되는 거고 실제 계산 결과는 진수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니까. 그쵸? 따라서 진수를 찾은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수의 곱으로 표현하면 답이겠죠? 네. 25와 25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됐죠? 1. 따라서 진수가 1인 로그의 값은 0이다. 라는 우리 기본 원리에 의해서 답이 0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수가 1이라는 것은 거듭제곱의 결과가 1이 됐다는 건데 거듭제곱의 결과가 1이려면 그때 지수는 0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로그가 익숙하지 않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계산들이 익숙해지도록 연습해야 되겠죠? 네. 선생님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지만 이거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아직까지 로그가 익숙하지 않는 게 맞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해서 나중에는 아 저게 저런 의미였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익혀질 수 있도록 공부를 꾸준히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같은 원리 때문에 2번 계산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연습 삼아서 선생님이 3번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되겠습니까? 네. 진수 찾는 거 이제 로그를 더하거나 빼려면 반드시 진수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 정도는 이제 알겠죠?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지금 볼 때 진수를 찾으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그는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좋아요. 자, 진수 찾아보세요. 2죠. 그럼 얘는 진수가 6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진수는 실제로 제곱해야지 나오는 결과. 그래서 너의 진수는 36이라고 말했어야 돼. 6의 제곱. 그럼 얘는 진수가 얼마야? 8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계산을 할 때 진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계산해야 된다. 가장 기본이 되겠죠? 네. 야, 로그가 빼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나눴다는 얘기야. 나눗셈 했다는 거야. 밑이 일단 같은지 봐야 되는데 밑이 같죠? 네. 그럼 진수끼리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나누기 36 되겠습니까? 네. 2 나누기 36. 그 다음에 얘는 덧셈이고 밑이 같기 때문에 진수를 곱하면 되겠죠? 네. 곱하기 18. 그럼 얘도 결과가 1이 나오죠. 네. 맞죠? 네.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0이 된다. 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버퍼가 생긴 친구 한 명 있는데 영상이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웃는 모습이. 누군지는 말 안 할게요. 이름 밝히면 좀 쪽팔릴 수도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필수제 5번 갈게요. 필수제 5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죠. 네.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27의 4 곱하기 로그 16의 9 더하기 로그 32의 81을 계산해보세요 라는 문제가 1번 문제네요. 자, 일단 우리가 표현이 지금 잘 되어져 있는지 되어져 있지 않은지 판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배 법칙에 의해서 전개하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는 표현이 제대로 돼 있는 상태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니냐면 밑이 소인수 분해가 되어 있지 않죠.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인수 분해 거듭 제곱꼴로 로그는 표현할 수 있는 수들이기 때문에 거듭 제곱꼴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6은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쟤는 안 되지. 그냥 6이지. 2 곱하기 3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야, 쟤는. 알겠지? 네.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27은 3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수고 4도 2의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숫자잖아.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얘는 3의 세제곱 분의 3의 세제곱에 2의 제곱으로 표현했어야 되는 거야. 일차적으로. 그러면 표현 자체가 로그 3의 세제곱에 2의 제곱일 거고 로그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선생님이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 똑같이 한 다음에 지수법칙 쓰면 결과적으로 얘는 3분의 2 로그 3의 2로 표현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 숫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 자, 이 부분도 같은 원리 때문에 6은 안 되지만 9는 된다. 3의 제곱이니까. 좀 16. 아, 여기 16이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선생님이 아까 16이라고 써놓고 아주 훌륭한 친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다시 표현을 해보면 2의 4제곱에 3의 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같은 원리 때문에 이 수의 표현은 로그 2의 3인데 그지? 4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4분의 2에서 2분의 1이라고 계산할 수 있겠죠?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 표현도 지금 똑같은 우리가 상황에서 같이 다시 또 조절을 해보면 로그 2의 3하고 얘는 5제곱이고 4제곱이잖아요. 그래서 5분의 4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표현을 지금 바꾼 상태로 곱해보자. 알았지? 네. 좋아요. 그러면 다시 3분의 2 로그 3의 2 이렇게 쓰고 표현을 2분의 1 로그 2의 3 더하기 5분의 4 로그 2의 3으로 그렇게 표현을 할게요.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분배 법칙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먼저 더 할 거냐 이걸 판단을 내려야 돼.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지만 여기 똑같죠? 같은 숫자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분배 법칙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숫자니까. 그러면 여기 앞에 1과 3분의 1을 더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3분의 4 3분의 5가 맞아요. 3분의 5 로그 3의 2라고 표현하는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이 숫자도 로그 2의 3, 로그 2의 3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2분의 1하고 5분의 4를 먼저 더해야 되겠지. 그럼 얘는 몇으로 표현되겠어? 10분의 여기는 10분의 5가 되고 얘는 10분의 8이 될 거니까 13이 되겠죠? 그래서 10분의 13 로그
2의 3으로 표현이 되겠죠? 네. 이런 수를 곱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3분의 5하고 10분의 13은 어차피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건 알죠? 네. 그래서 3분의 5와 10분의 13을 먼저 곱해볼게요. 네. 그거 두 수를 먼저 곱하면 어떻게 되죠? 6분의 13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로그 3의 2와 로그 2의 3을 곱해볼게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도 설명해줬지만 밑과 진수가 바뀐 상태면 그 두 수는 역수관계에 있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해줬습니다. 따라서 로그 3분의 2와 로그 3의 2와 로그 2의 3을 곱하면 역수의 곱이 되기 때문에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얼마다? 6분의 13.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현을 잘 할 수 있으면 조금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그냥 바로 분배 법칙 쓰지 말고 표현을 먼저 잘 해보자.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2번도 보도록 할게요. 자, 3의 2 로그 3의 4 플러스 로그 3의 5 마이너스 3 로그 3의 2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수들을 계산을 할 수는 있지. 네. 그치? 선생님이 일단은 이거를 보세요. 로그는 지수라 그랬잖아요. 네. 지수 법칙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얘를 계산할 수 있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계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일단 그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고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자. 지금 지수끼리 더했다는 거는 밑이 같은 수끼리 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지수끼리 뺐다는 거는 밑이 같은 수끼리 나눴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네.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진수를 곱하고 나누면 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3의 2 로그 3의 4라는 숫자의 진수를 찾을 수 있으면 진수 계산하는 게 낫겠지. 이해는 되니? 네.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 부분의 진수는 얼마예요? 2 로그 3의 4의 진수는 4가 아니야. 16이야. 받아들여? 따라서 얘는 3의 로그 3의 16인 거죠. 네. 그러면 얘는 이 거듭 제곱수의 진수는 얼마예요? 당연히 밑이 3인 로그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16이 진수겠죠. 네. 그래서 이걸 계산한 결과가 얼마라는 거야? 16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되겠어요? 네. 그러면 다시 이 부분 다시 보면 이 부분의 진수는 5죠. 그럼 너는 결과가 5라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자, 이 지수를 보고 판단하면 얘는 다시 진수가 9라는 거야. 그러니까 2의 세제곱이니까 8인 건 알겠지. 넌 진수가 8인 거야. 8. 그러면 지수를 더했다는 거는 진수끼리 곱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수를 뺐다는 것은 로그를 뺐다는 건 지수를 뺀 거니까 진수를 나눴다는 걸 말하는 거야. 받아들여? 따라서 너의 계산은 16 곱하기 5 나누기 8. 즉 10이 답인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들 지도한다면 물론 다른 풀이가 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오케이? 근데 여기 풀이 과정에는 이제 다른 풀이가 나와 있는데 그 다른 풀이도 물론 잘못된 게 아니니까 그것도 선생님이 보여줄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간단히 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는 거죠. 받아들일까요? 자, 한번 해보자. 로그 3의 16 로그 3의 5를 더했으니까 진수의 곱 되겠어요? 얘는 진수가 8이에요. 나누기 8. 그럼 너를 간단히 했을 때 로그 3의 10 되겠죠? 따라서 이 수는 3의 로그 3의 10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과가 얼마야 돼? 10.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야. 되겠니? 되겠니? 자, 지금 이 풀이는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얘를 간단히 만든 것이고,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풀이는 뭐냐면 이 자체의 값을 알고 있냐 모르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똑같은 말인 거죠, 그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듭 제곱수의 결과는 10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느냐 못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지? 네, 좋아요. 그러면 필수 예제 5번에 2번은 또 해결이 된 겁니다. 알겠죠? 3번을 보도록 할게요. 3번. 8에 로그 2의 3 빼기 9에 로그 3의 루트 10. 자,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밑하고 이 밑이 만약에 같은 밑이 될 수 있다면, 그치? 이걸 계산한 결과는 진수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항상 그래서 염두에 들어야 돼요. 그럼 조금 전에 2번 풀이를 그래서 선생님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해되겠어?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이거를 또 생각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려줄 거야. 대답. 네. 두 가지로 알려줄 거야. 어떻게 알려줄 거냐면, 자, 돌아서 가는 방법과 한 번에 가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근데 둘 다 좋은 생각들인 거니까 선생님이 둘 다 보여줄게요. 자, 먼저 8이라는 숫자는 2를 3번 곱하는 숫자죠. 따라서 선생님이 이 숫자 8이라는 숫자를 2의 세제곱으로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먼저 표현했다고 치자. 그러면 8에 로그 2의 3이라는 이 숫자는 어떤 거듭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거야? 2의 로그 2의 3을 곱한 숫자로 표현되기 지수곱이기 때문에 이 지수와 이 지수의 곱으로 표현되는 게 맞겠죠? 네. 맞아요? 그럼 진짜 진수는 선생님이 다시 쓰라고 그랬죠? 진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3을 세제곱한 27이야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이 숫자는 몇이다? 27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돌아서 가는 방법. 선생님이 추천하는 방법은 두 번째 방법입니다. 8과 2는 어찌됐든 거듭 제곱하면 밑이 같아질 수 있는 수죠.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로그의 밑을 그냥 한 번에 8로 바꿔버릴 거예요. 쉽게 가려고. 그럼 몇 제곱하면 돼? 세제곱. 그러면 로그의 밑을 세제곱할 때 진수도 세제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죠. 저번 시간에 선생님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너를 밑을 세제곱해서 8로 바꿀 때 너를 세제곱해서 27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얼마나? 이렇게 한 번에 올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봐봐. 선생님이 이제 스킬 썼잖아? 네. 썼어 안 썼어? 썼으니까 얘도 9로 한 번에 가는 거야. 제곱하면 9가 되잖아요. 네. 그럼 너 제곱할 때 너 제곱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얘는 밑이 9가 될 때 진수가 10이 되는 그런 간단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죠? 네. 따라서 이 계산 결과는 얼마다? 10이다. 그래서 27 빼기 10으로 계산해라. 이게 선생님의 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의 풀이는 이 풀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교재의 풀이는 어떤 풀이를 했냐면 이 진수와 이 밑을 서로 바꿔서 계산한 풀이를 했어요. 알겠습니까? 네. 자, 그 풀이는 선생님이 좋아하더라 안 좋아하더라? 좋아하지 않더라. 왜? 우리는 위치 결국은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밑이 결국은 같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들로 이루어진 표현법들이니까, 그치? 그냥 처음부터 밑을 같게 해버리면 훨씬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굳이 밑과 진수를 바꿔가면서, 그치? 계산할 이유는 없다 라고 선생님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 필수예제 5번의 3번 같은 문제는 굳이 그런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3번 풀이는 답지인 대로 풀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네. 네, 좋아요. 4번은 로그의 성질 아주 기본적인 성질 있죠? 그건 알고 있죠? 네. 자, 그걸 계산해보면 알겠지만 얘는 무조건 1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쵸? 네. 보여줘야 되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로그 2 3 곱하기 저번 시간에 다 보여준 건데 저거 지금 로그 3의 5 곱하기 영상을 안 보면 안 돼요. 자, 로그 5의 2 이걸 다 곱하라고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밑변환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의 밑을 2로 바꾸는 작업을 한번 거쳐보자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로그 2로 출발했으니까 너도 2로 바꿔보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만 변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간에 있는 부분을 로그 2로 변형을 하면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5로 변형이 되겠죠? 돼요? 안 돼요? 따라서 로그 2의 3과 로그 2의 3은 약분이 돼서 소고가 되는 것이고 이 로그 2의 5라는 숫자와 로그 5의 2라는 숫자는 밑과 진수가 서로 바뀐 수이기 때문에 역수의 관계로 곱셈식을 만들어야 된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역수끼리 곱했으니까 너는 당연히 1이겠지 라고 설명하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걸 직관적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이런 표현을 쓰면 참 선생님이 쓰레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로그를 곱할 때 이 밑과 이 진수가 똑같으면 약분된다 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괜찮다 정도로 이해하자. 알겠습니까? 여기 약분된다. 약분된다. 모두 다 약분됐으니까 곱셈에서는 다 약분되면 1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1이라고 하자. 이 정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편하게 가자고 한 거지. 실제 원리는 그게 아니야. 알았지? 네, 좋습니다. 필수예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양수 x, y, z에 대하여 로그 2의 x 더하기 2 로그 4의 y 더하기 3 로그 8의 z가 1일 때 이렇게 1이 됐을 때 2에 x제곱 y제곱 z제곱을 계산해봐 라고 하는 문제죠. 자, 그럼 우리 보자. 물론 이거 이제 계산해야 되겠지만 내가 계산해야 될 식을 봐야지, 그지? 항상 이걸 보고 맞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식을 간단히 할 수 있지. 맞아, 틀려. 그럼 이 식을 먼저 간단히 해보면 지수법칙 때문에 x, y, z가 지수가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x랑 y랑 z를 곱한 수를 찾던가 아니면 밑이 2이고 지수가 x, y, z가 되는 그런 식을 찾던가 식값을 찾던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주어진 조건을 우리가 이용해서 이런 부분을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다시 가봅니다. 로그를 더해야 되죠. 네. 근데 밑이 다르잖아요. 네.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지수 법칙이 성립하려면 밑이 같은 숫자끼리 곱하거나 나누거나 해야지 지수 법칙이 성립하는 거야. 밑이 다르면 어찌됐든 지수는 더하기 빼기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두 번째 밑을 같게 할 수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무조건 오케이 해야 된다는 거야. 로그를 쓰면 무조건 밑을 같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수들의 특징을 보면 알겠지만 거듭 제곱했을 때 전부 같은 숫자가 될 수 있죠.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성질을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진수를 찾기 위해서 너의 진수를 찾기 위해서 선생님 항상 진수를 먼저 보라 그랬습니다. 더하기 빼기 할 때는 곱하기 나누기는 약분될 거니까 진수를 먼저 찾을 필요는 없지만 로그끼리 더하거나 뺄 때는 진수끼리 곱하거나 나눠야 되는 거니까 진수를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2 로그 4의 y라고 하면 안 되고 로그 4의 y 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죠? 그럼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3 로그 8의 z라고 하면 안 됐었고 로그 8의 z 세제곱이라고 표현했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4라는 숫자는 2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죠. 네. 받아들여요? 네. 따라서 2의 제곱. 그러면 여기서 이 2를 없애는 게 얘하고 밑이 같아지는 표현법이겠죠. 네. 그래서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이렇게 밑과 진수의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하면 결과적으로 중간에 있는 이 항은 로그 2의 y로 표현될 거라는 거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같은 원리 때문에 8이 2의 세제곱이잖아. 3분의 1제곱, 3분의 1제곱을 하든 로그의 성질을 쓰든 어찌됐든 이 마지막 항도 로그 2의 z로 표현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계산을 한 거예요? 아니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지금 표현이 잘못되어져 있었으니까 너는 약분위를 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더 간단히 할 수 있는데 간단히 안 한 상태로 표현이 된 거니까 실제로 간단히 한 겁니다. 표현을 우리가 분수도 마찬가지로 약분이 되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로그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간단한 수로 표현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간단한 수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건 잘못 표현된 거예요. 그런 걸 지금 수정한 겁니다. 그럼 선생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일단 표현이 잘못되어 있었으니까 수정만 한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죠? 네. 자, 수정된 상태에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있죠. 밑이 이제 다 같아졌으니까 수정만 했을 뿐인데 밑이 같아졌잖아요.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맞아요. 따라서 이거는 로그 연산이 가능한 계산이다. 로그 2의 진수끼리 전부 곱한 x, y, z로 표현이 된다. 이 결과가 이지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값이 2를 한 번 곱한 결과랑 같아져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따라서 x, y, z는 얼마나? 2다라는 걸 찾습니다. 확인할 수 있나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계산하려고 했던 식의 값은 얼마죠? 4. 이렇게 계산이 된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좋아요.